안녕하십니까. 일용직 노동자입니다. 오늘은, 일용직 노동자로 삶에 있어서, 나이 제한과, 그리고 기능인 등급제, 그리고 퇴직공제, 뭐, 이렇게 이 정도 내용을 짧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노동자도 몇 세까지만 일을 시키지 말아라. 라는 법은 없습니다. 단순히 이제 각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 정해져 있는, 연령제, 근로계약,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,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있고, 제가 일하고 있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나이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. 없는데도 불구하고, 기업들이, 나이 제한을 만들어서 입사를,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. 뭐, 그 부분은 회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거부는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, 무조건 나이만 가지고 채용을 거부한다는 거는, 소장님이나, 뭐, 공사부장님이나, 뭐, 이런 관리자들이 회사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먼저, 뭐,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, 나이 제한, 노동자의 근무 나이 제한이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없고요. 지금 뭐 60세, 65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는 것이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제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를 했을 시 나이가 60세까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법을 퇴직공제금을 65세까지 주겠다라고 늘린 것 뿐이지, 그거를 퇴직공제금 적립이 65세까지 되니까 65세까지만 현장에서 일을 해라 라고 법을 해석을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. 예를 들어서 58세에 그 회사에 다니면 뭐 퇴직을 했다. 그럼 그 58세 이후에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합니까? 그분들이 결국은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퇴직이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기업들이 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 젊으면 일을 잘하겠지. 힘이 있으면 일을 잘하겠지. 지금은 세상이 건설 현장에는 힘으로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. 옛날처럼 막 등짐을 메고 벽돌을 나누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머리와 경력과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. 장비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다음에 환경도 좋아지고 재료가 자재도 좋아지고 해서 옛날처럼 뭐 무거운 걸 많이 들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근무 시간 8시간 동안 내내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든 일을 하는 현장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나이라는 거는 나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력과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 건설 현장입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산재나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나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면, TV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. 뭐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뭐 중대재해로 다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? 전부 경험이 부족한 젊은 친구들, 현장에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산재사고가 일어나고 중대재해가 일어나지.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기껏 해봐야 현장에서 뭐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거나, 그 다음에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시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. 그거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이나 낙하, 협착 등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퍼센트에 따지면 아마 제 생각에는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. 1년에 거의 하루에 건설 현장이나 이런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저는 알고는 있는데, 뭐 60세 이상인 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심장마비나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명이 아니라 1년에 10명 나올까 말까 하죠. 그만큼 그 부분이 겁이 나서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약간 모순이다.
단순히 관리자가 나이 어린 사람들을 부려먹기 좋고 자기 기능이 떨어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을 강압적으로 시키기 좋다 그 하나가 있을 뿐이지,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기업한테는 큰 피해, 고령자분들을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기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회사에 큰 피해가 아닌가. 회사는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어려운 아주 좀 장비를 이렇게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설치하면 설치도 안정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은 아무리 처음 보는 장비라도 그 장비의 특성과 이런 매뉴얼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. 저는 생각하기에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놈보다는 그거를 한 번이라도 더 해본 경험이라는 그 일을 해본 사람은 못 이깁니다. 아무리 뭐 직급이 높든 박사가 됐든 뭐 뭘 하든 간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해본 사람은 못 이깁니다. 그래서 경험자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는 기능인 등급제죠. 그러니까 기능인 등급제와 조금 전에 이제 고령자분들하고 연관성이 있는데, 대한민국은 지금 기능인 등급제라는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. 퇴직공제라든지, 그 다음에 건강보험, 그 다음에 근무 이력 내용들이 이제 나라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분이 한 사람이 언제부터 건설 현장 일을 했고, 이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다 쌓이고 있기 때문에, 기능 등급을 이제, 기능 등급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근무 경력이 뭐 1년인 사람보다는 2년인 사람이, 2년인 사람보다는 3년인 사람이 그 건설 현장에 더 적합하고, 일을, 어려운 난관이 처해져도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, 근속연수가 많은, 동종업계에 근속연수가 많은, 기능인들, 특히 60세 이상, 의 분들을, 채용하시는 것이, 기업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. 근데 이제 그분들이 체력도 좀 떨어지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소통에도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,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일반 평작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팀장이라든지 반장 아니면은 작업 리더, TBM 리더 이런 거를 시킴으로 인해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작업 방법을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숙지를 시켜주고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관리자들이 10명 필요할 게 뭐 5명만 써도 그분들이 관리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공제금, 왜 나이를 65세까지로 책정을 했냐 해서 퇴직공제금을 65세까지 주기로 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퇴직공제금은 하루에 뭐 6천 얼마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, 하루가 아니고 한 공수입니다. 퇴직공제에 관련해서 그 법령을 보시면 나라에서는 한 달에 60공수까지 퇴직공제금을 줄 수 있다. 60공수라는 거는 60 곱하기 6천원, 지금 6,500원이면 6,500원 해가지고 한 달에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는 거는 하루에 내가 오늘 근무한 게 뭐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2공수를 주기로 했다. 3공수를 주기로 했다. 그렇다면 공수 곱하기 6천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죠. 뭐 일반 직장 다닐 때 퇴직금도 똑같지 않습니까? 우리는 이제 하루에 퇴직금을 받는 거예요. 하루에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. 하루하루 일한 게 퇴직금이 적립되는 거기 때문에, 퇴직금이라는 거는 3개월 평균,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, 나누기 해서 1일치 임금에다가 근무연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지, 일당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일당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, 근무를 그래서 그분이 받은 급여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,
우리는 이제 급여가 공수잖아요. 공수 곱하기 그 퇴직공제금이 적립이 되어야 된다. 만약에 이것을 이제 기업들이 적용하지 않고 그동안 해오듯이 항공수시 만약에 만 공수를 준다면 나는 분명히 45공수를 했는데 뭐 출근일수 기준으로 22공수만 줬다. 그러면 회사에다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고,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노동청이나 근로공제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그 부분은 회사에서 추가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의료보험 내듯이. 그래서 지급을 해주면 적립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와 개인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는데, 회사에는 말을 한번 던져서 회사에서는 뭐 그런 거 모르겠다 이러면은 노동청이나 그 등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건설 현장에 근무하시든지 일반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노동자의 그 나이가 65세다. 그런 건 없다. 그거 한 가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 기능인들에 대해서 기능인 등급제라는 게 있다. 그래서 기업들이 기능인 등급 중심으로 인원 채용을 해주고, 또 그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그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길 바란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퇴직공제금은 일일 기준이 아니고 공수 기준이다. 그래서 내가 한 달에 60공수까지는 적립을 받을 수 있다.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등을 통해서 저와 소통을 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든 또 구독자들의 호응을 봐서 더 좋은 영상들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합시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